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개인 사업자 비율이 10여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로 실효성 있는 경제 회복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국민 소비 진작을 통해 멈춰있던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 촉진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또한 세입 경쟁을 통해 세수 결손 대응과 재정 정상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이제 국회가 빠르게 응답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은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에 행동으로 나서겠습니다.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 지사님과 경기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증언은 정치검찰이 있지도 않은 죄를 조작하여 수년간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왔다는 명백한 방증입니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한 정치검찰의 대북 송금 의혹 조작 사건을 철저히 재수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치검찰 조작수사 진상조사 TF를 출범시킵니다. 끝까지 파헤쳐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사실상 불응하고 나섰습니다. 불과 이틀 전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더니 조건을 내걸며 말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자가 법의 보호를 받으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석고대전은 못할 망정 특별 대우까지 바라는 후안무치한 태도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부터 체포영장 기각까지 석연찮은 법 해석과 특혜성 조치로 사법부가 윤석열의 편을 들어준 것만 벌써 4번째입니다. 사법부의 오판이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수사 불응의 명분과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8번의 수사기관 소환 요구를 모두 회피하며 법치를 모독하는 내란숙의 윤석열에게 더 이상의 특혜는 사치이자 시간 낭비입니다. 내란 세력의 부활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켜야 합니다. 내란 특검의 흔들림 없는 수사,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첫 추경안 시정연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민생 경제를 살리겠다라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연설에서는 실용주의적 면모가 돋보였습니다. 연설 후에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장면에서는 협치와 정치 복원의 대통령의 진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대통령의 절박한 호소에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멈춰버린 민생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심폐소생 추경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국민을 눈앞에 두고 나라 국간을 풀지 않는 것은 국민들께 죄짓는 일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으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예결특위 구성 등 국힘의 초당적 협력을 기대합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국힘의 일방적 파행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쳤습니다. 3년 전에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중대한 도덕적 흠결에도 새 정부의 첫 총리라는 점을 감안해서 대승적으로 인준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후외환의 위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할 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이재명, 김민석 파트너십은 실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IMF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돌파해낼 것을 확신합니다. 국힘은 내로남불식 국정방해 공작을 멈추고 국무총리 인준에 전향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내란으로 유례없는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한 정당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뻔뻔하게 지하주차장이 아니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전두환,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모두 수사기관에 공개 출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 조사를 요구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이유로 출석에 불응한다면 내란 특검은 즉각 윤석열을 구속해야 합니다. 국민께는 그토록 엄격한 법의 잣대가 윤석열 앞에서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식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는 제보가 공개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사법부 수장이 대선 출마를 앞둔 권한대행과 짬짬이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 한 희대의 사법농단입니다.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합니다. 이에 더해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석방시켜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 수장으로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감찰 결과도 깜깜무소식입니다. 이미 시민단체의 고발로 공수처와 특검의 수사까지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법부가 특정 권력이 아닌 헌법과 국민에 충실한 기관임을 입증하겠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즉각 고강도의 내부 감찰에 착수해서 사법부의 자정 능력을 입증하기 바랍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사법부는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제가 좀 중요한 사안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부역해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일삼았던 감사원의 최재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 최달령 감사원 사무총장 이 세 사람은 책임지고 정치적 표적 감사에 대해서 감사원 내부에 대해서도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어제 감사원의 실무자협의회의 회원들 130여 명이 감사원 내부의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표적감사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감사원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명에서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10개월의 특별감사에서도 중대한 결격 사유를 찾지 못했는데도 감사원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가 있다라면서 감사위원회를 패싱하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번에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정치
감사를 했다라는 그런 오명을 이들로 인해서 들어야 했고, 그 역으로 또 이들이 공수처에 고발당한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버젓이 지금 감사원의 이 정치적 감사를 했던 당사자들이 감사원의 최고 책임자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감사원의 내부 자정 노력과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을 훼손한 이 내부의 주범들 3명,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는 좀 자제를 했는데요. 주진우 의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진우 의원이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서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을 향해서 공식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이 글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온갖 거짓 음해를 당해왔다라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좌표 찍고 형 김민웅, 친구 박선원, 강덕구가 선봉에 섰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섭섭합니다. 왜 저는 뺐습니까? 고발까지 했으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주진우 의원입니다.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이 장롱의 현금 6억, 이 허위 사실을 신나게 퍼뜨리지 않았습니까?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5년간 4차례 있었던 경조사 등으로 세비 외 수입이 있었지만 추징금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그때그때 소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6억 원을 장롱에 쌓아두었다라는 표현은 거짓이겠죠. 주진우 의원은 어제 올린 글에서 자신은 6억 원을 몰아서 받았다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 풍자라고 주장도 하던데요. 과연 풍자일까요? 화면을 함께 봐주시죠.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0일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현금 6억 원 돈 봉투를 모아 집에 쌓아두고 썼다니 충격적이다라면서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21일 역시 페이스북에 현금 봉투 6억 원 쌓아두면 어떤 기분이야? 라고 썼습니다. 22일에는 주진우 의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제목이 가관입니다. 장롱 속 현금 6억 총리 후보자 이래도 발뺌할 생각입니까? 진짜 발뺌할 생각입니까?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모양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봐주시죠. 자, 이 사진은 어제 국회의사당 앞에서 촬영을 한 것입니다. 주진우 의원이 쏘아 올린 장롱 현금 6억, 그 내용이 담긴 국민의힘 현수막이 거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이란 표현은 장롱 현금 6억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접하면 6억 원 현금이 한날 한시에 있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오해할 만한 조잡한 표현으로 김민석 후보자를 매도해놓고 동네 방네 현수막까지 걸어놓고 이제 봐서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 너무 모양이 빠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야말로 법적 대응을 비롯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의 세비 외 수입을 아무리 모아봐도 주진우 의원의 자녀가 보유한 현금 예금액 7억 원여보다 적습니다. 손자에게 억소리 나는 현금을 증여한 할아버지 찬스로 통장에 7억여 원을 쌓아두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직도 주진우 의원 본인이 왜 세간의 질타를 받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또 보고 싶은 대로 떠드니까 꼴불견이란 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3일 11개 부처에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하셨고 또 조만간 8개 부처의 인선도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때마다 국민의힘은 이런 식으로 날조하고 공작해서 후보자를 매도할 것입니까? 주진우 의원과 국민의힘이야말로 김민석 후보자와 민주당에 즉각 사과하고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검증 자세로 돌아가겠다라는
대국민 약속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를 위한 반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총리 인준은 물론 추경심사까지 연계해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보이지 않습니까? 민생을 시급히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국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내각 인선에 협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법사위원장 자리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자리를 볼모로 국정 발목 잡기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국정 발목 잡기에만 혈안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입니다. 지금이라도 내란 세력과 분명히 이별을 고하고 국정에 협조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내란의 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내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돼야 합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지기현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을 남용했는지를 내란 특검이 수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명백히 밝혔습니다. 당시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는 대북 송금과 전혀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는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관련 TF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던 윤석열 측이 특검이 통보한 출석 시간을 일방적으로 미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합니다. 정말 끝까지 구질구질합니다. 윤석열 씨, 장께 그만 부리십시오. 반바지 입고 거리를 활보한 것처럼 당당하게 제 시간에 출석하십시오. 윤석열 측은 또 비공개 출석까지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뻔뻔합니다. 무슨 초대라도 받고 행사장에 가는 겁니까?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특검은 윤석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대통령 누구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윤석열에게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실상 출석 거부이자 시간 끌기입니다. 특검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내란 수개에게 끌려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십시오.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보여주십시오.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민생 회복입니다. 12.3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내수 침체를 살리기 위한 마중물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43% 올랐습니다.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폭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남발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성급하게 해제한 건 부동산 급등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 조만간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서두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에 갭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집니다. 생활 물가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면 오피스텔과 빌라 가격도 뜁니다. 임대료와 보증금도 오릅니다. 이는 결국 생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물론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